저는 어느 누구나 저한테 막 교환학생 어땠어? 막 재밌었어? 이러면은 전 절대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라고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너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10개월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춤, 노래, 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머리 쓰는 것 빼고는 정말 다 좋아하고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초면에는 좀 낯을 가리고 친해지면 이제 감당 안 되는 그런 텐션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낯을 가리는데 이따가 되면 또 목소리가 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제 교환학생 가기 전 영어 실력은 완전 꽝이었어요. 진짜 꽝.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제 케이스로는 저는 그냥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갔고 그냥 미래에 내가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이러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가정집 케이스가 아니라 국제 학생들과 함께 지낸 저 포함 10명의 국제 학생들과 함께 지낸 그런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래서 작년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기부터 미국에 간 케이스고 이제 현재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수리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이제 복학을 예정 중입니다. 아직 서류상으로는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부모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건지 그 정도만 딱 정한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골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완전 미국 시골에 살았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총 인원수가 고등학교 인원수가 한 5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 학교 학급 딱 학급 반 인원수와 비등비등한 딱 그런 학교에서 지냈기 때문에 딱 너무 학생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를 다 알고 두루두루 친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이제 지불하고 그 파티에 티켓을 사서 갈 수 있는 건데 보통 다른 친구들 봤을 때는 그런 다른 학교 애들은 막 $100 하나 한 1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파티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한 $10 한 10,000원 좀 넘고 2만 원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시간이 되게 짧고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제 스포츠부,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면접이 일제 없어서 이제 그런 거 모든 걸 도전하기에 이제 부담과 걱정이 없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교사 비율이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부담감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는 부담도 적고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던 부분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숙사 앞에서 사슴들이 한 달에 10번은 정말 계속 보일 정도로 많았고 새, 뱀, 소, 성설모, 다람쥐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낮고 넓어서 하늘이 정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학교 생활 그리고 호스트 가족과의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 파티 문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수업은 교과서만 막 글로 빼곡하고 막 이제 답만 제출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수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수업은 정말 수업이 학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과제를 제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은 선생님이 제가 노력한 걸 안다는 전제 하에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이제 과제 제출 기한을 좀 늘려주시고 이제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의 다양성이에요. 거기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는 용접, 근융, 재난재해, 3D 프린팅, 드론, 뜨개질 정말 그런 것들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선 사실 만약 저런 수업들이 있다 하면은 하루 체험 수업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저런 걸 배우기에는 사실 마땅치 않은, 약간 쉽지 않은 그런 수업들인데, 이제 미국에선 그걸 한 학기 동안 배우니까 흥미롭게 정말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수업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미술 시간이라 하면은 교과서 가져오고 이론 배우고 이론으로 이제 수행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만들기 조금 하는 그런 수업이 대부분인데, 이제 거기서도 물론 이론을 배우지만은 이론을 배우는 그 과정이 중점이 아니라 이론이 제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있다는 게, 거기서는 이제 정말 직접 그리고 직접 만들면서 그 이론을 직접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수업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 애들 텐션 남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해도 절대로 부담스러워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처럼 선생님들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정말 막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저희 친구랑 막 선생님이랑 같이 체스도 두시고 막 보드게임도 같이 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하게 그런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생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포츠 동아리인데, 이제 스포츠 동아리를 같이 훈련하면서 정말 교우 관계가 정말 깊어져요. 그런 힘든 그런 땀을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학교별 대항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가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학교도 가보면서 또 이런 학교도 있구나, 이런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가 돼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이제 사실 미국에 가면 살이 좀 쪄요. 살이 좀 통통해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를 또 같이 하면서 체중 조절도 덤으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상의 기회가 정말 많아요. 수상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달의 학생이라고 메달도 받고 이제 상장도 받고 이제 $10 월마트 기프티 카드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각 스포츠 시즌 후에 시상식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가장 초반에 비해 발전한 사람으로 상을 또 받았었고, 이제 저기 맨 끝에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 그런 친구에게 각 학년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저렇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뭐 머그잔이랑 이제 막 에너지 드링크, 젤리 막 이런 거를 좀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호스트 가족들과 만든 추억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반적인 가정집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막 캠핑도 갔었고 볼링장도 갔었고 실내 액티비티 놀이동산도 막 호스트 부모님이 데려가셨어서 아무리 시골이라도 해도 있을 건 다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이제 호스트 부모님과 보드게임도 하고, 이때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였어요. 저희 교환학생들이 막 편지도 쓰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드렸더니 약간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은 크리스마스 때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미국에서 선물을 한가득 준비해가지고 다시 다 같이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완전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에는 그 전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받으신 선물들로 이제 그 다음날에 예쁘게 좀 치장을 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숨겨진 약간 로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교환 학생들의 로망, 그리고 미국 하이스쿨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홈커밍과 프롬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다 드레스도 막 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네일도 하고 싹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요. 저는 홈커밍과 프롬 둘 다 프린세스가 됐었어요. 이게 각 학년별로 프린세스랑 프린스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총 4쌍의 프린스랑 프린세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퀸과 킹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홈커밍과 프롬 둘 다 프린세스로 뽑혔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이제 제가 2학년이었는데 2학년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서 이제 프린세스가 되었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두 개가 이제 프롬 때 사진이고 이때 두 개가 홈커밍 때 이렇게 세 개가 프롬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디 가서 너무 행복한 기억들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일단 케이스가 케이스인지라 다른 교환학생들이 되게 영어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이제 적응하는 동안에 번아웃들이 많이 왔어서 그것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제가 정말 못했어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막 전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 모르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도 계속 쭉쭉 내려가고 이제 문제들이 정말 쉬워도 제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쉬워도 그걸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이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8월에 이제 출국을 했는데 한 4월에 이제 교환학생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예 미국 생활 에이 이러면서 정말 발음도 안 외웠고 딱 스펠링만 외운 그런 시험을 위한 딱 그런 영어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쉬운 단어들도 제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제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좀 컸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극복하고 잘 지내다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일단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제가 약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한 부분을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책 읽기가 왜 나오지 하실 수가 있는데 책 읽는 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멘탈이 와사삭 부서졌을 때 그런 멘탈 관련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 책 너무 두껍고 읽기 지루하고 이래도 이러신다면 약간 인스타나 틱톡, 네이버라도 그냥 그런 SNS 그쪽에다가 이런 멘탈 관련 글귀를 검색을 하시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런 짧은 글귀라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교과서를 집에 가져와서 이제 다음날 진도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도 미리 공부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진도를 학교에서 나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잘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호스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걸 끈질기게 물어봐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막 엄청 쉬운 단어를 내가 모른다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엔 좀 창피하고 쪽팔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쪽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신경 안 쓰거든요. 1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실 만약에 어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실 아무 생각 없잖아요. 저희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사실 조금 쪽팔리더라도 그냥 그거를 극복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에만 있는 것보다 뭐든 나가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창피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저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 펴고 나부터 나를 믿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이후에 저한테 생긴 변화들은요. 일단 당연히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됐고요. 피부 고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도 이게 많이 호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인드가 좋아졌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 자아 존중감이 향상이 됐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그걸 무기 삼아 앞으로 모든 걸 부딪혀보고 모든 걸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자면, 한마디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 갈 때 정말 힘들 것을 예상하고 갔어요. 그냥 내 한계를 시도해보자.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엄청 힘들 걸 예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후회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무리 제가 10개월 그 미국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왔다 해도, 제가 아무리 거기서 독 같은 생활을 하고 왔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독 같은 10개월이 제게 그 내성을 만들어줄, 독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줄 그런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인생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0개월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되게 값진 경험이 될 거고, 아프면 아플수록 그 과정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굉장한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가지고 아무튼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PPT는 끝이 났고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 밝은 미래 교육학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좀 서툴었지만 끝까지 잘 서투른 PPT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시험이 딱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터디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단마 외우를 바로 그냥 100점 가능한 그런 시험도 있었고, 사실 시험 공부가 그렇게 엄청 빡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서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비중이 높아요? 아니면은 일반 과제 비중이 네, 어느 정도의 비중? 제가 생각하기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그냥 평소에 하는 과제들, 평소에 배우는 거에 학습지 같은 그런 게 거의 다 성적에 반영이 돼서 그게 거의 수행평가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나 프레젠테이션이 기말평가, 지필평가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그쵸. 얘기예요. 저희 학교는 급식이 나왔어가지고 원래는 보통 매점이나 약간 제가 직접 사서 먹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학교는 급식이 무료로 나왔어가지고 거기 막 샐러드도 있고 막 고기도 있고 막 이래서 나름 잘 먹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이제 호스트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되게 음식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게 먹고 왔어요. 호스트에 따라서 그쵸. 요리를 못하면 그쵸. 이제 맛이 없고. 이제 저희 오빠도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는데, 오빠는 약간 호스트 부모님이 할아버지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로 시리얼 먹고 약간 뭐 배달 음식 먹었는데 오빠는 별로 그렇게 만족은 못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도 엄청 거기서 고생을 저보다 더 하고 와가지고, 저는 원래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저런 고생하기 싫다 말면서. 근데 제가 마음을 변한 이유는 오빠가 갔다 온 이후에 정말 변하게 많았어요. 정말 왜 저렇게 철이 들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달라져서 온 거예요. 약간 되게 철이 많이 들었어요. 오빠는 고등학교 때 오빠도 고1 때 갔다가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조금 더 일찍 귀국을 하긴 했는데, 이제 좀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은 현재 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갔다가 군대에 위해서 이제 잠시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철이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엔 좀 민경이한테 잘 안 해주고 그랬는데 다녀와서는 게임을 좋아하고요. 아. 이제 약간 말 잘 안 듣는 그런 평범한 그런 청소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약간 유럽 쪽이라서 온 친구들은 영어를 되게 잘했고요. 아시안 쪽에서 온 친구들은 약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이제 최대한 말 트여보려고 일단 했고 말하고 계속 거기에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애들이 같이 있는 곳에 같이 소속돼 있고 이러면서 좀 귀도 트이고 말도 트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 저는 한 2개월 정도는 그래도 네. 말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창하게 네. 한 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요? 한 일단 2개월 후에 제가 귀가 좀 트인 것 같고요. 한 말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 미국에 갔다 오면서 되게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와서 정말 만약 제가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사실 그 1년이 그냥 같은 학원집, 학교 막 이런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임에도 그 같은 10개월임에도 제가 거기 미국에서 다녀오면서 그 10개월이 정말 꽉 차게 되게 알차게 다녀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만약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쵸. 아무래도 저는 타지에서 온 학생이고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외국인이니까 일단 많이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게 많죠. 학교 학생이나 네, 선생님이나 호스트 집에 네. 전화해서 다 도움. 네. 저희는 이제 거기는 아예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학교가 끝나면 보통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보통 이제 학교가 한 3시 35분에 저희는 끝났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4시부터 스포츠 활동 한 후에 1시간, 2시간 정도 한 후에 이제 집에 와서 뭐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뭐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하고 아니면 그냥 저희는 이제 메인하우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데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또 얘기하고 TV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주말에는 이제 아침, 점심은 저희가 각자 밥을 먹었고 저녁에만 이제 호스트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약속이 네, 근데 사실 친구들끼리만은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제 호스트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이제 같이 갈 수 있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보드 게임 하고 막 거기 주변에서 막 저희는 이제 학교가 바로 앞에 있었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막 놀고 이랬었어요.